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14번째 시간으로 지도, 감독 및 벌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잘 외워야 될 것 같고 외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자세하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독상 명령 등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감독관청은 지금 말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런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독만 합니다. 감독만 하고 그 분사무소의 행정처분은 주된 사무소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행정처분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예,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는 감독,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시군구가 그 분사무소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상 명령 등의 대상자, 감독 대상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까지 포함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무등록 중개업자 포함한 사람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예요. 개공사와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자, 일반 공인중개사는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는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유.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위법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예, 거래 동향 파악, 위법 행위의 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위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랬고요. 제재는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개공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개공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이 종류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등록, 그리고 업무 정지는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등록이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등록관청이 개공사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개공사에 관한 처분이다.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이다. 그리고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기속행위이기도 하고 재량행위이기도 해요. 이 기속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예속된다. 그런 뜻이고요. 기준에 예속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속행위랑 재량행위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이쪽이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예, 등록 취소에는 2가지 다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속행위도 들어가고 재량행위도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가 그렇다고요. 다음에 업무 정지는 다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아래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이거는 이제 그 자격이 들어가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러죠. 그리고 자격 정지는 소공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격을 다시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자격증에 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예, 이 사람이 바로 처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그 처벌, 그리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그 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는 역시 기속행위로서 기준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자격이 취소되는 거죠. 그 기준이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 또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같이 이렇게 쌍이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정 취소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이것도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꼭 취소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지정 취소는 재량행위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을 한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전 절차를 보면은 청문이 이게 3개가 있어요. 취소는 다 청문이 들어갑니다. 취소는 청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것은 불러다가 그 얘기를 듣는다 뭐 이렇게 그냥 의미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왜 어떤 잘못을 왜 저질렀느냐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에는 전부 청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의견 제출이래요. 그냥 뭔가 제출하는 그런 그 형식을 또 따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지는 제출, 취소는 청문, 이렇게 또 쌍을 지어서 이 표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꼭 이제 등록이라는 요게 또 키워드가 될 거고,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속행위이고 이건 재량행위라는 뜻이겠죠. 자,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암기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사적으로 허리를 잡고 사양, 일정, 사양이라는 무슨 뭐라 그럴까, 환 같은, 약 같은, 한약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강사님께서 옛날에 해주신 말씀이 들어서 기억이 나서, 한약 하나를 결사적으로 허리를 잡고 한약 하나를 이제 갖다 바친다. 저기 되면 안 되니까, 더 취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뜻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이라든지 법인 공인중개사의 해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이 되는 이게 두 번째 글자 사가 됩니다. 개공사의 사망이나 법인 개공사의 해산, 다음에 허위, 거짓의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당연히 취소겠죠. 개설 등록 자체가 지금 가짜란 얘기잖아요.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 여기 이게 세 번째 글자 허 나왔어요.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예, 결격 사유면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자 나왔습니다.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자격 취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해서 해소를 시키면 되지요. 어쨌든 결격 사유도 많아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서 잠시 머릿속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자격 취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예, 이것이 바로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면 필요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예,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이중의 개설 등록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또한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거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중 소속, 자기가 지금 사무소나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사무소에 뭐 중개 보조원이 된다거나 뭐 소공사가 된다거나 뭐 모두 다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에 임원이나 사원이나 중개 보조원 이런 거 무조건 다 안 됩니다. 이중 소속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양도하는 경우 안 됩니다. 여기 양자 나왔고요. 여기 지금 이중으로 개설 등록 여기 리라고 했지만 이게 이가 바로 그겁니다. 결사허리, 이중사무소, 그리고 이중소속 다 안 되고, 성명, 상호, 양도 대여 안 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중인 소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 정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업무 정지 처분을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년 이내에 이거 1이에요. 여기 사는 이중사무소 사자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결사허리 사양 일정으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의적,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아니면 이제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거는 기준에 미달했으니까 기준을 채우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달이 됐으면은 절대적으로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되니까, 뭐 다시 기준을 만족시키면 될 것 같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는 2개의 개설 등록이었어요. 사무소 개설 등록. 2개의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 사유고요. 2개 이상의 사무소는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다음에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저는 이것을 임시사무소로 그냥 외웠는데요. 임시사무소. 천막 같은 것도 영업사무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시 중개시설물 천막을 쳤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그러니까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미공개했다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공개했다거나 이제 정보 부분을 위반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거래 내용 거짓 기재,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서라든지 이중 계약서라든지, 이제 이건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계약서 부분을 잘못 작성했다. 허위로 아니면 이중으로. 계약서를 이제 잘못 작성하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그리고 그 밖에 금지 행위, 이런 것들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짧게 읽어보자면 등록 기준의 미달, 이중 사무소, 임시 사무소, 6월을 초과하여 휴업, 정보의 그 미준수, 그 다음에 허위 계약서, 이중 계약서, 그리고 보증 설정 미실시, 금지 행위, 이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업무 정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개공사에 관한 처분이에요. 개공사. 자,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표에서 업무 정지는 재량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명할 수 있다예요. 자, 업무 정지 처분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시효가 있어요.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에요. 3년 안에 그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3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업무정지 처분에만 제척기간이 있고 등록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에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업무정지에만 제척기간이 있다. 이렇게 또 기억해 두시고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는 또 뭐 여러 개가 나오네요. 자, 결격 사유자를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6월 이하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지. 그 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같이 있으면 6월 이하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3월 이하.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거나 그러면 6월 이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밑에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설명 및 날인하지 않을 경우,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보존하지 않을 경우 3월 이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3월 이하.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월 이하. 임의적 등록 취소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6월 이하.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6월 이하. 이렇습니다. 외우는 셈치고 또 다시 한번 키워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자를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하는 경우,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항을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았는데 다시 과태료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요. 그리고 등록관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봤다시피 이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였죠. 재량행위.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니은을 위반했다. 그럼 이제 3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3월의 절반이면 이제 1.5월이잖아요. 1.5월. 그쵸? 그래서 1.5월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월부터 더하면 이제 4.5월까지 되겠죠? 니은을 잘못하면 1.5월부터 4.5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3월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딱 3월을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월 이하라고 되어 있고 2분의 1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1.5월을 처분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맥시멈 4.5월까지 처분받을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최장 6개월을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일 잘못해도 6월입니다. 지읒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냥 6월 받을 수 있어요. 맥시멈. 그렇지만 역시 3월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분의 1 감경 받으면 3월이 되겠죠. 3월도 받을 수 있고 맥시멈 6월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사람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해요. 자,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의 공인중개사를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폐업 전에 어떤 위반을 했으면 다시 재등록했을 때 여전히 승계한다는 뜻이죠. 여전히 승계하는데 해당 행정처분을 여전히 계속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예, 이러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보자면 폐업 신고부터 다시 개설한 날까지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의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승계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승계를 해서 해당 행정처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요쪽 니은 요것을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이런 거를 받았다면은 그 효과는 그 행정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계속 그 사람에게 이제 귀속된다 있다 그런 거죠.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된다. 다시 말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승계합니다. 이제 공인중개 법인이 폐업 신고했다가 재등록했다. 이런 경우에 대표자가 그 지금 행정처분을 계속 승계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후조치. 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한다.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합니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겠죠. 공인중개사가 개공사가 직접 자기 개인이 협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관청이 통보하게 됩니다. 간판의 철거. 자, 사후조치를 하는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위반하면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지만 위반하면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과태료 처분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의 효과.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개공사나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사원이 모두 될 수 없습니다. 개공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당하면 3년간 결격사유가 되어서 개공사나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모두 안 됩니다.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개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기간 중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법인의 임원사원,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개공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업 못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개공사에 들어가서 이전 신고죠. 그러니까 사무소 같이 쓰는 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수 없다. 영업할 수 없다.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법인의 임원사원,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이거는 소공사랑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 그렇죠. 자격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소공사는 자격 정지 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직 당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이 행정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위반 사실의 통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 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그 일을 처리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런 처분, 그 처분 처리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요.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다음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다른 전국으로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국 시도지사에게 아무개가 이제 그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걸 알려준다. 그때 강의 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당연히 취소겠죠. 자격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니까 자격 취소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고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중개 업무를 했으면 자격 취소. 그리고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양대 부정징으로 외웁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행하면 자격 취소가 된다. 예, 양껏, 마음껏,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행하면 자격 취소가 된다. 자, 양대라는 것은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 명의 빌려준 거. 그리고 부정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나 정은 정지, 자격 정지. 그리고 징은 징역형. 이렇게 돼서 양대 부정징으로 자격 취소 사유를 외워주세요.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자격 정지 사유는 소공사에게만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6월의 범위 안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이것도 7개가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이겠죠. 이중소속. 그리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거나 어쨌든 인장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3월 이하.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3월 이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3월 이하.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3월 이하. 그리고 거래 계약서에 허위 기재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 6월 이하. 그리고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 역시 소공사도 역시 그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공사가 그 금지 행위를 했다. 역시 6월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 6월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맥시멈이 6월이니까 6월 초과할 수는 없어요. 3월 같은 경우에는 1.5월부터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4.5월이 되겠죠. 4.5월까지도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감경, 요거는 가중이겠죠, 가중. 그런데 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2월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아무개씨를 넣는 거죠. 소공사 김아무개 씨는 이것을 잘못하여서 2월의 업무정지 2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면 5가 되는 겁니다. 이거 2월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를 꼬으려면 얼마든지 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부터는 화면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후 조치입니다. 자, 보고, 통보, 자격 취소 처분에만
보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보고 통보를 하냐 하면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여기 5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왔던 숫자인 것 같은데 5가 나왔네요.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격 취소에만이에요. 자격 정지에는 아닙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보고 통보가 아니고 자격 취소만 보고 통보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예,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이렇게 자격 취소일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격증 반납.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가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3년간 결격사유가 되어서 중개보조원으로도 종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결격사유가 해당됩니다.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당돼서 그거는 이제 3년이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간만 하면 돼요. 그 기간. 아까 뭐 1.5개월부터도 또 가능하다고 했는데 6개월까지. 자, 그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소공사, 중개업 모두 종사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격정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해버리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 중에는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이나 사원 임원 안 된다. 소공사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를 당할 수가 있죠. 잘못을 하면 지정 취소를 당해요. 재량 취소의 성격이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정 취소 시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아까 표에서 취소가 나오면 청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지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었죠.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지정 취소. 그리고 운영 규정의 승인, 변경 승인 이런 것을 받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한 경우죠. 운영 규정을 승인하나 변경 승인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의뢰받지 않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아니면 다르게 공개했다. 아니면 차별하여 공개했다.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고 나면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면은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망을 완성을 해서. 그랬는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 개인인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사업자의 해산 이러면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5가지고 재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운정해일로 외웁니다. 허위, 운영규정, 정보위반, 해산 1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허운정해일로 외워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까지 보았습니다. 네, 이번 내용 역시 외울 것이 많았고 양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법 14번 영상 지도 감독 및 벌칙에 대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